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62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미 극장가는 유례없는 한파를 맞이하곤 합니다. 야, 극장가에 한파 불어닥친 게 어디 하루 이틀이냐? 팬데믹 이전에도 2월 초중순 미 극장가는 늘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뭘까? 단일 경기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주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북미 사람들 한정 초절정 인기 스포츠지 전 세계로 따지면은 굳이 분류하자면 비인기 스포츠잖아요. 뭐 말해놓고 좀 웃기긴 하네요. 예.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비인기 스포츠야. 비슷한 종목으로는 크리켓이 있죠. 인도, 파키스탄, 호주, 과거 영연방 소속이었던 국가들에서는 국기로 여겨져서 인도 인기 크리켓 선수의 한 해 연봉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미식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비인기 스포츠지만 미식 축구에 관심 없는 한국 사람들도 슈퍼볼만큼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초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온갖 광고들. 이거 보는 맛에 슈퍼볼을 관심 있게 지켜보곤 하잖아요.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한 재기발랄한 광고나 2025년 개봉 및 공개 예정인 영화나 드라마의 새 예고편 등등 대중의 관심을 살만한 요소가 슈퍼볼 전후로 쏟아지니까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슈퍼볼에 나온 광고로는 매튜 맥커너이가 풋볼 산업 종사자로 분한 우버이츠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명장면 중 하나죠. 샌드위치 오르가즘 장면. 보신 분들은 바로 뭔 장면인지 대번에 알아차리셨을 텐데 이 장면을 무려 36년 만에 빌리 크리스털과 맥 라이언이 직접 재현한 마요네즈 광고. 이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장면의 백미가 말미에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나도 저 맥라이언이 먹는 걸로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아주머니 역할을 마음이 참 넓은 배우죠. 시드니 스위니 배우가 맡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광고들을 묻히게 만든 단연 압권이었던 광고가 있었으니 대중 앞에서 안에 벗기는데 혈안이 된 양반이죠. 구 카니에 현예 그냥 카니에 웨스트라 하겠습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본인 웹사이트 홍보 영상이 그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치과 치료 도중에 셀카 모드로 찍은 영상이 광고의 전부입니다. 치과 치료 비용이랑 광고비에 돈을 다 써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아이폰으로 광고 촬영합니다. 이지닷컴 웹사이트 접속하세요 하고 끝납니다. 작년 슈퍼볼이었나? 그때도 내용은 똑같았어요. 광고비 내드나 돈 다 써가지고 이렇게 아이폰으로 찍습니다. 이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고 끝나요. 아니 컨셉인지 진짜인지 이제는 이렇게 헷갈리기도 지치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지닷컴 들어가 보잖아요. 나치 문양 하켄크로이츠 박힌 티셔츠 팔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것도 지친다 이제는.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양반이 몇 년 만에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 나라가 있죠? 바로 킹한민국. 역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식 축구 관심 없는 사람도 슈퍼볼만큼은 챙겨보는 두 번째 이유. 그 유명한 하프타임 쇼 때문이죠. 이번 하프타임 쇼의 호스트는 국힙 원탑 미니진의 유일한 대항마죠. 현재 본토 힙합 원탑 켄드릭 라마가 맡았습니다. 왜 켄드릭 라마가 미니진을 떨게 만드는 본토 힙합 원탑이냐? 드레이크와 벌인 디스전 중 발표된 Not Like Us로 그래미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무려 5관왕에 올랐습니다. 디스곡이 그래미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처음인데 트로피까지 거머쥐었으니까 역사의 역사를 켄드릭이 써내려 갔는데요. 미국 남녀노소, 심지어 미국 현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슈퍼볼을 직관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디스곡
Not Like Us를 생방송으로 정말 말 그대로 때려박으면서 그래미 트로피들로 드레이크 관뚜껑에 못 박은 걸로도 모자라서 성대한 추모식까지 열어줬습니다. 드레이크, 제가 힙합은 잘 모르는데 이 양반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실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사업 수완도 좋아서 대중성으로는 켄드릭 라마보다 위다 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들었는데 이번 슈퍼볼을 끝으로 이마저도 다 날아갔죠. 실력 좋고 잘생긴 래퍼, 딱 봐도 한 연문 뿌리겠죠? 할리우드 바닥 대표 플레이보이로 유명하다면서요. 숱한 여자 셀럽들과 얽히고 설켜왔는데 이런 양반들이 은근히 또 되게 성실합니다. 플레이보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90년대 대한민국을 핫하게 강하게 타격했던 아이돌 그룹 멤버가 양다리 의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혹을 사게 됐느냐? 데이트 코스를 재활용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사실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낭설이겠지만 데이트 코스 재활용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 여친이랑 갔던 곳 현 여친과 갈 때나 통용되는 얘기고 양다리 걸치는데 데이트 코스를 재활용한다? 에휴 설마. 90년대 여고생들의 마음을 강하게 타격했던 분께서 이런 양아치 짓거리를 벌이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같은 의혹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다면은 이거는 성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창의성이 부족한 거죠. 이 바닥 성실해야 살아남는데 그럼 드레이크는 얼마나 성실하냐? 셀럽들만 꼬셨겠습니까? 어디 파티장에서 괜찮은데 하면은 그냥 들이대고 봤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어느 미국 가십 채널에 드레이크가 한 여성에게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라는 썰이 올라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인스타 DM을 통해서 드레이크가 한 모델과 만났답니다. 서로 간단하게 토킹 어바웃 좀 하고 이제 드레이크 호텔방으로 뜨밤을 보내러 갔대요. 워낙 이런 일이 잦은 양반이신지 행여나 나중에 이 여성분이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라는 동의서를 내밀었대요.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이 딴 맘 먹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상대 여성도 바로 사인을 했대요. 그러고 화끈하고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그 후에 드레이크가 먼저 샤워를 하고 여성이 씻으러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 샤워실에서 괴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 여성이 임신 공격을 하려고 드레이크가 벗어놓은 콘돔 속에 올챙이들을 자기 중요 부위에 했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성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드레이크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올챙이를 죽이려고 핫소스를 뿌려놨대요. 그거를 몰랐던 여성이 올챙이 일병 구하기 작전을 시행했다가 셀프로 화끈한 시간을 보낸 거죠. 믿거나 말거나인데 재밌는 거는 이 보도가 나오고 얼마 후에 드레이크 인스타 계정에 마치 고소한 여성을 비꼬는 듯한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뭐야? 진짜야? 진짜로 거기에 핫소스를 넣었다고? 가 이 게시물로 인해 정설이 됐습니다. 이처럼 제게 드레이크는 핫소스남으로 각인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정작 자기가 켄드릭 라마에게 왕창 대였네요. 이쯤에서 사랑에 대인 남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62번째 에피소드 말할 수 없는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국내에는 2008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외출, 행복의 각본에 참여했고 2021년 김강우, 서예지 배우 주연 내일의 기억으로 입봉한 서유민 감독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각본에도 참여하셨고요. 원작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주연을 맡은 주걸륜 배우가 감독까지 맡아서 2007년 대만에 개봉한 작품으로 국내에서 대만멜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여주인공 루 샤오이 역을 맡았던 계륜미 배우는 이 영화로 일약
중화권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말할 수 없는 비밀 인기에 힘입어 게류미 배우가 출연한 신작 영화는 곧장 우리나라에 수입되곤 했었죠. 나중에는 게류미 배우가 홍보차 방한까지 했었습니다. 지난 청설 에피소드에서 게류미 배우의 최근작으로 위켄드 인 타이페이란 작품이 있다. 레옹을 연출했던 릭 베송 감독이 제작에 참여를 했고 미녀와 야수 루크 에반스, 분노의 질주 시리즈 성강 배우와 삼각관계에 놓인 역할로 게류미 배우가 출연하는 액션 영화다 라고 전해드렸었죠. 올해 3월에 개봉 예정이라 하는데 또 어디서는 5월로 미뤄졌다고 하고 확실치가 않은데 그냥 뭐 가볍게 보기 좋은 액션 영화라고 합니다. 언제 개봉하면은 한번 쓱 반응 어떤지 보고 찍먹 여부를 결정해 봐야겠습니다. 주걸륜 배우는 그때도 잘 나갔던 배우 겸 싱어송라이터였는데 지금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자 배우 근황 따위는 관심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할 수 없는 비밀 원작을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시험 끝나고 방학 때까지 붕 뜨는 그 시간 동안 보셨을 확률이 높은데 저도 뭐 비슷합니다. 청설 에피소드에서 저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여러분 청설 에피소드 안 들으셨잖아요. 그죠? 다시 재탕해도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청설 때 읊었던 대본 그대로 한번 저도 리메이크 해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재미가 있으시겠죠? 네. 제가 이 작품을 언제, 어디서 처음 봤느냐? 고딩 때 기말고사 끝나고 저는 이제 음악 시간이 아니라 문학 시간에 봤습니다. 문학 선생님이 30대 초반 여선생님이셨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다음 문학 시간에 너희들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이번 주는 좀 쉬었다 가자. 라면서 선생님이 자기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를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틀어주신 영화가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문학 선생님께서 친히 구매하신 말할 수 없는 비밀 DVD가 아니라 친히 불법 다운로드 하신 파일을 USB에 담아오셔가지고 틀어주셨어요. 제가 다운받은 거 아닙니다. 다운로드 사주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틀어주신 거니까 따지려면 그분한테 따지시고 여튼 딱 틀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생소했던 대만 영화의 뽀샤시한 화면에 고등학교 배경에 유치하게 뭔 고등학교야. 주윤발이 나와? 고딩으로? 주걸륜이 누군데? 해서 친구들이나 저나 뭐야 이런 걸 왜 봐? 하면서 관심이 짜게 식고 저는 그냥 잤습니다. 종이 땡 쳤죠? 그러고 일어났어요. 쉬는 시간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쓱 훑어보는데 머가리에 피는 안 말랐지만 알 거 다 아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라면서 허세 떠는 남자 고등학생 쉐끼들이 범생이부터 일진 양아치 가릴 거 없이 교실 TV에다가 눈을 딱 고정한 채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복도에는 막 다른 반 애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나고 뭐 하는데 모두가 다 입을 헤 벌린 채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쉬는 시간 좀 지났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 마저 보자 라고 하시면서 끄려는데 애들이 야 나 이러는 거 처음 봤네. 선생님 이것만 잠깐만 끄지 마세요 잠깐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들 호들갑을 떨어 하면서 TV 화면을 딱 봤는데 게류미가 와 세상 그렇게 개 이쁜 사람 처음 봤네. 살짝 미소 띈 채 주걸륜 앞에서 삐진 척을 하는데 이야 이 화면 본 지 10초도 안 돼서 잠들었던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문학 시간에 말할 수 없는 비밀 틀어주실 때는 전 장면 못 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바로 본격 관람 모드에 들어갔더랬죠. 그 당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학교뿐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남고생 모두의 가슴에 게류미 배우가 불을 제대로 지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우리도 한번 지펴보자 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리메이크 작업에 착수했고 일본판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작년 6월경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흥행 성적은 썩 좋지 못한 것 같아요. 한국판 말할 수 없는 비밀 흥행 사정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 연휴 때인 1월 27일 월요일에 개봉을 했는데 히트맨2 검은 수녀들의 압도적인 차이로 밀리면서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50만 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다행히도
손익분기점이 80만 명이라서 히트맨2나 검은 수녀들에 비하면 비교적 낮습니다. 엑소 멤버인 도경수 배우의 인지도를 발판 삼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도 개봉 예정이라서 해외 개봉 수익까지 더하면은 손익분기점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출연 배우로는 엑소에서 야수의 힘을 맡고 있는 도경수 배우. 야수의 힘.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어째 영화 흥행 영역까지는 그 힘이 닿지 못하나 봅니다. 위력 한번 발휘해서 역대급 역주행 한번 선사해 주길 바라보고요. 수차례 거친 오디션 끝에 주인공 자리를 거머쥔 원진아 배우. 원진아 배우가 91년생입니다. 한국판 촬영이 2021년에 들어갔으니까 30살에 찍은 거죠. 계륜미 배우는 23살에 원작을 찍었으니까 같은 배역을 두고 7살 차이나 나는 건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무대가 변경되었겠다. 원진아 배우 동안 외모 소유자겠다. 한국판 스틸컷 딱 공개됐을 때 원숭미 가득했던 계륜미 배우와는 확연히 다른 이미지가 느껴져서 한국판 여주인공만의 매력이 충분히 담겨져 있겠구나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연기 생활 7년 만에 실사 영화 데뷔작을 선보이게 된 신예은 배우. 그간 드라마에는 자주 얼굴을 비춰왔죠. 애니메이션 영화 더빙 맡은 거 제외하고는 실사 영화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원작 영화에 비해 눈에 띄게 비중이 늘어난 남주인공 아빠 역할에 배성우 배우, 여주인공 엄마 역할에 강말금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도경수, 원진아 두 배우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배성우, 강말금 배우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상적인 연기를 두 배우가 선보이셨는데 그렇다고 뭐 두 사람이 아들, 딸 따라서 엮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으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처음 접하신 분들 상대로 줄거리 요약 진행해 보겠습니다. 때는 2020년 유럽의 한 피아노 콩쿠르 현장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도경수 배우가 맡은 김유준이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이력이 아주 화려해요. 여기서 우승, 저기서 우승.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려는데 유준이 쓰러집니다. 연이은 콩쿠르로 인한 심적 부담에 기력이 쇠약해졌고 손목에 입스까지 찾아와가지고 기절했던 거였습니다. 심신회복차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온 유준은 배성우 배우가 맡은 유준의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음악학과에 교환학생으로 편입합니다. 떠오르는 신예 피아니스트가 교환학생으로 왔으니까 학과생들로부터 이런저런 관심을 받겠죠. 그중 유독 유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신예은 배우가 맡은 박인희입니다. 바이올린 전공인데 화성학개론 같은 공통과목 들을 때마다 유준에게 살짝 플러팅을 시도합니다. 플러팅이 통할 듯 말 듯해요. 인희 입장에선 애간장이 타죠.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뭐야 진짜 얘. 사실 유준이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는 잠깐 쉬러 온 거고 곧 유럽으로 돌아갈 테니까 학교 생활 뭐 의미 있나? 뭐 친해져봤자 곧 헤어질 건데 뭐하러 감정 소모하냐. 유준은 대충 이런 입장인 거죠. 전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럽 갈 건데 막 그냥 합주하자는 명분으로 밤 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서 임마 이때 아니면은 언제 시기야 입스는 손목에 왔지 시기야. 예. 캠퍼스 아닙니까? 예? 청춘, 낭만. 애가 낭만을 몰라 낭만을 모르는 유준이 캠퍼스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곧 철거 예정인 허름한 음악학과 건물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내부는 어떤가 하면서 살펴보는데 감미로운 선율이 유준 귀에 안착합니다. 선율이 이끄는 대로 가보니 한 창고 같은 연습실이 있어요.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뭐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면서 나가려는데 피아노 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구지? 하고 내려다보는 순간 원진아 배우가 맡은 유정아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이 컨택 들어가고 유준의 심장은 그대로 바운스 하게 되죠. 아까 그 연주한 곡 좋더라. 곡명이 뭐야? 라고 묻는 유준에게 정아는 유준의 귓가에 대고 비밀이야 라고 답하는
인희와는 차원이 다른 플러팅을 시전합니다. 유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환장하죠. 미치죠. 예, 돌아버리죠. 그때부터 유준은 정아만 떠올립니다. 학교에서도 정아, 집에서도 정아, 밥 먹으면서도 정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아도 유준과 같은 피아노 학과 생이라는데 도통 학교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해하는 유준에게 정아는 아팠다, 놀러갔다 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유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화도 좀 나죠. 화내는 거 어차피 쓸모없어요. 정아가 생긋 웃으면서 나 많이 기다렸어? 한마디면은 바로 풀려요. 아니. 아니, 누가 기다렸대? 아니, 그럼 뭐, 번호라도 알려주던가, 카톡이나. 난 그런 거 없는데. 에? 아니,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이 없다고? 난 없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좋던데. 갈게. 그래. 정아의 밀당에 사정없이 농락당한 유주는 처음에는 학교 생활 바쁘다 보면은 캠퍼스에서 마주치기 힘들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통 마주치기가 힘드니까 점점 심란해져만 갑니다. 이런 유준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준의 아버지는 야, 연애하냐? 연애한다는 놈 표정이 왜 그래? 응?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야, 이 아버지가 말이야 인생의 선배로서 말하는데 네 여친 유부녀일 수 있다. 뭔 소리야, 진짜. 나가. 그래, 임마. 장난이야, 장난, 응? 야, 유부녀는 농담이고, 내 선배도 너랑 비슷한 일이 있었어. 연락이 자꾸 안 돼. 그리고 가끔 가다 나타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한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더라고. 무슨 사연? 그 여자가, 간첩이었어. 진짜, 아빠라는 사람이, 나가.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대한민국 아직 분단 국가야. 이런 식으로 불을 질러 놓으면서도 사랑엔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빠처럼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혼하게 되는 거다 라는 조언을 남깁니다. 원작이랑 다른 설정이죠. 원작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엄마가 돌아가신 설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이혼한 설정이고 엄마는 아들보다 더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아들과 사이도 좋고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고 정아를 만나기 위해 유주는 정아 집으로 향합니다. 집 호출기 너머로 강말금 배우가 맡은 정아 어머니가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예, 전 정아 친구 김유준이라 합니다. 혹시 안에 정아 있나요? 이에 정아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 없이 매몰차게 인터폰을 끊어버리는 듯. 과연 정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정아는 정말로 김유준 모가지 따라왔수다가 지상 과제인 간첩일까요? 아님 유부녀? 유부녀 간첩에게 밀려 유준을 내주게 생긴 인희는 이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야수의 힘을 가진 유준은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까요? 월레스와 그로 및 복수의 날개보다 관람 등급이 낮은 전체 관람가 영화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펼쳐질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한국판은 원작과는 사뭇 다른 결과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으로부터 거진 20년 지나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지나온 시간만큼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 느껴지는 부분은 빼고 원작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애절함은 줄어들었고 섬세함이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좋았던 점, 전반적으로 각색을 참 잘한 작품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바꾼 지점을 두고 원작 팬분들의 반발이 정말 많더라고요. 교복이 주는 풋풋함, 설레임 분명히 있죠. 대만 내에서도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학교 배경과 생그러운 교복, 계륜미의 찬란한 외모 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감성을 충만하게 해줬죠. 이렇다 보니 대학교로 무대를 바꾼 데에 원작 팬들이 충분히 불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감성 어쩔 거야 엉엉 막 이러시던데 아니 그럼 안 보면 되지 뭔 말이 많아. 네, 넘어가고요. 한국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니까 우선 한국 관객들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1차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는 무대를 대학교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 되게 잘한 결정이에요. 왜냐면은 원작 설정 그대로 한국화를 시켜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국에 야자 수입이 일렁거리고 햇빛이 바스러지는 이국적 풍경의 학교가 있습니까?
설령 찾아낸들, 아니 뭐 어디 대학 캠퍼스를 고등학교라 우긴들, 감정이입이 돼요 그게? 꽃보다 남자 보면서, 상속자들 보면서 야 대한민국에 저런 고등학교 건물이 어딨냐 낄낄낄 했잖아요 솔직히. 절대 다수의 관객 기억 속 고등학교 풍경은 여러모로 칙칙하지 않습니까? 칙칙한 그 건물 그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류미 데려와도 안 돼요. 그거는 분위기가 안 살아. 그러면 한국판 속 대학 캠퍼스는 뭐 대단히 끝내주는 풍경을 보여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건물 초입길은 예쁘긴 한데 이 외에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칙칙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캠퍼스가 예쁜 대학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잖아요. 제작진도 이를 인지했는지 계절 배경을 원작 속 봄, 여름과 달리 색감이 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채로운 가을, 겨울로 바꿨어요. 형형색색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이 어우러지는 하천가 이 풍경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이거를 또 되게 예쁘게 화면으로 잡아내가지고 여러모로 둘의 데이트를 볼 때 흐뭇한 미소를 띠게 되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쓸쓸한 유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참 화면 예쁜데 이런 배경 설정이라든지 공간의 한계를 주변의 풍경으로 메꾸려는 시도는 괜찮은데?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주인공 설정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각색을 꽤 잘했어요. 원작처럼 현재 배경을 만약에 1999년으로 설정을 했다면 또 몰라. 2020년, 말이 2020년이지 그냥 지금 오늘날 현재잖아요. 고등학생이 2025년에 쥐 아프다고 땡땡이 치고 수업 밥 먹듯이 빼먹는다. 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학생은 그나마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학교로 바꾼 게 납득이 되더라. 대학교 풍경으로도 다 채우지 못한 예쁜 그림은 주변 하천가에서 챙겼다. 각색 방향 중에 또 괜찮았던 건 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뺀 게 좋았어요. 바로 여주인공의 병양미. 이게 원작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게류미 배우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든 요소이긴 한데 원작에서는 게류미가 천식을 앓고 있잖아요. 거기에 스포 나갑니다. 안 보신 분들 스포 나가요. 거기에 게류미가 시간여행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주걸륜이 안 보이니까. 이를 두고 게류미의 학교 동창생들이 야 오늘은 네 남친 어딨냐? 라면서 막 미친 여자 취급하잖아요. 엄마마저 근심 걱정을 하니까 게류미의 안색이 갈수록 창백해지지 않습니까? 한국판에는 정아가 따로 앓고 있는 질병은 없잖아요. 교우 관계도 자세히 안 나오고요. 원작 따라서 질병을 앓고 있는 정아가 미친 여자 취급까지 받아서 가면 갈수록 창백해진다. 이게 과연 2025년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설정으로 다가갈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한때 원작이 개봉했던 2008년도까지만 해도 여주인공이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전개 멜로판의 부지기수였습니다. 위암에, 안암에, 자궁암에 별별암 다 걸려가지고 갈수록 병약해지는 여주인공과 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주인공, 여주인공을 위해 자기 한몸 희생하며 둘의 사랑을 응원하는 서브 남주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과연 2025년에 먹힐 정서인가? 차라리 이런 거 뺀 시간만큼이나 둘의 애정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원작 속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방향으로 극을 전개해 나가서 좋더라. 저는 그랬습니다. 여담이지만 원진아 배우 인터뷰에 따르면 정아의 전사를 일부 촬영했대요. 지금은 더더욱 심해졌지만 90년대에도 음악 전공한다 하면은 가정 형편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하잖아요. 정아는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설정이어서 정아를 시기하는 동기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서유민 감독과 원진아 배우가 주고받았답니다. 이 내용을 촬영분으로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설정이 있었답니다. 자꾸 뭘 채웠다 하는데 부족한 부분 채웠다고 하는데 대체 뭘 채웠다는 건데? 우선 피아노 배틀. 원작 팬들이 또 많이들 반발하시는 부분이죠. 원작 보면은 전학생 신고식 같은 개념으로 그냥 바로 피아노 배틀 하잖아요. 다짜고짜 하잖아요. 느끼한 선배가 나와가지고 막 가짱캐 가오 잡고 피아노 배틀을 벌이지 않습니까? 한국판 피아노 배틀에는 MC 가오가 없어요. MC 가오 없는 피아노 배틀 너무 심심했다라는 일견 동의는 합니다. 오그라드는 맛에 봤던 장면이죠. 허나 이거는 원작을 본 사람들이나 그래 내가 이 맛에 봤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처음 보신 분들에게는 어우 뭐 내가 이러니까 하이틴물을 안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후에 벌어지는 피아노 배틀 장면이 압권이어도 일부 이제 처음 원작을 보는 관객들에게는 첫인상부터 조지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피아노 배틀을 하는 이유도 그냥 뭐 있어 보이니까 나오는 거고,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게륜미한테 그때 내가 부상으로 받은 악보 너한테 줄게 뭐 이러지만, 한국판에서는 좀 더 가다듬어서 유준이 피아노 배틀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게 명확해졌잖아요. 아, 피아노 지긋지긋하다 라면서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는 피아노 거들떠볼 생각도 안 했던 유준이 정아가 갖고 싶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 희귀 악보가 부상으로 걸린 피아노 대회에 출전한다? 아우, 개연성이 깔끔해졌지 않습니까? 명확하잖아요. 남자 주인공도 여러모로 이처럼 능동성이 좀 더 강화됐어요. 원작과는 좀 다르죠. 여주인공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나름 일찍부터 그녀의 행방을 찾아 나서잖아요. 결국에는 다투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뭐 너 이대로 가면 끝이야 라고 하고,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인 끝에 정아 엄마 만나서 그간 정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소상히 또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아, 이때 강말금 배우의 연기, 그때 정아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책하는 그 연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성우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작에서 깔깔이 역할 담당했던 불량 선배 2명 역할을 확 줄여가지고 유준 아버지에게 몰빵을 했잖아요. 이거를 배성우 배우가 정말 맛깔나게 잘 살리더라고요. 철없어 보이는 자유분방한 아버지인 듯 같으면서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의 표상을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부녀랑 난파 간첩 드립칠 때는 그 대사 호흡이 조언 같아가지고 집중해서 듣는데 톤 조절 없이 깜빡이 없이 감정을 확 꺾어버리는 그 대사 흐름. 이건 배워야 한다. 다만 배성우 배우 나올 때마다 유독 배우 옆에 빈 맥주 캔이 잔뜩 쌓여 있어서 감독이 노린 건가, 몰입에 살짝 방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이죠. 아니, 그래서 원진아가 계륜미 넘었냐? 이거잖아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딱 원진아 배우가 피아노 밑에서 등장할 때, 멜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상대가 딱 샤랄라, 이게 딱 등장할 때 그 임팩트 보자마자 캬, 넋이 나가는구만 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 장면. 이 새끼 뭐 이렇게 깔아? 왜? 별로야? 임팩트가 약하긴 했어요. 계륜미 배우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처음 보게 된 배우고, 원진아 배우는 이미 지옥이나 영화 돈으로 봐서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약하기는 했어요. 임팩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근데 뭐가 있으니까 좋았던 점에 원진아 배우 관련 이야기를 넣었겠죠? 원작 여주도 그렇고 정아도 그렇고 남주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사연 꽤나 있는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과거에서 왔다는 공통점 빼고 계륜미는 천식 있어요, 미친 여자 취급받아요 로 병양미를 강조해서 사연 있는 여자의 성격을 강화했다면, 원진아 배우는 그냥 그 외모 자체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이게 어마무시한 임팩트를 나중에 발휘합니다. 동안 외모에 아담한 체격까지 계속 보잖아요. 보호 본능을 막 자극해요. 정작 원진아 배우 본인은 뭐래, 쥐 한 몸 건사 못하는 쉐기가 뭔 개소리래, 니나 보호해 하실 수 있지만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살짝 처진 눈꼬리로 눈웃음 빵끝 지으면서 왜? 나 보고 싶었나 보지? 하면은 극장에 제 앞, 옆, 뒤로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새어나오는 미소를 참느라 혼났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울먹이면서 떠나갈 때는 역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는 누구다?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나쁜 여자? 아니다. 사연 있는 여자다. 헤어질 결심해서 우원박이 왜 옥상에서 그 난리 떨었습니까? 사연 있는 여자한테 빠져서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딴 놈이랑 찐하게 지지고 볶았어도 한순간이라도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한마디 남기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연진이고 나발이고 사연 있는 여자에 빠지면 답도 없다라는 거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원진아 배우,
누가 더 낫냐까진 모르겠고 확실히 한국판만의 매력을 충분히 선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으로 딱 꼽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각색을 현대적인 배경에 맞게 한국 정서에 맞게 잘 바꾸기는 했는데 몇몇 걸리는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만날 장소를 도대체 왜 안 정하는 거야? 정화가 현재로 넘어왔지만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과 먼저 눈이 마주쳐서 유준을 못 보게 된 날이 많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유준과 우리 여기서 보자 라고 정해두고 정해둔 날 전까지 몇 번씩 연습을 해보는 거죠. 눈을 감은 채 약속 장소까지 도달하는 방법, 땅만 바라본 채 약속 장소에 도달하는 방법, 벽만 바라보면서 약속 장소에 다다르는 방법 등등. 왜 약속 장소를 안 정하는 건데? 나 정말 진짜. 결정적으로 또 결말. 과거로 간 유준과 현재로 가려 했던 정아가 딱 만나는 그 장면은 참 좋았어요. 거기서 끝냈더라면 모르겠는데 이유는 뭐 우리끼리 알아서 상상하면 되니까 에필로그 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둘이 매일 그대와 들었던 레코드 가게로 가지 않습니까? 1999년도 레코드 가게인 거죠. 그때 보시면은 유준 옷이 달라요. 그러면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정아와 꽁냥꽁냥 중인 것인가? 아니 현재에 있던 피아노는 박살났을 텐데 어떻게 현재로 돌아가지? 현재 시간대 피아노는 건물과 함께 박살난 것처럼 보이는데 유준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네? 설명 따로 안 해줄 거야? 라는 의문점만 가득 안겨주더라고요. 여학생들 또 극장 밖 나서면서 결말 두고서 감론을박을 펼치더라고요. 저도 끼어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묻고 싶었는데 워낙 치열하게 토론 중이어가지고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점 참 아쉽네요. 저는 유준 아빠가 유준이를 헐레벌떡 따라가서 철거 직전인 건물에 도착하길래 철거 인부들에게 공사 중단하고 피아노만 어떻게 회수해 가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시간 여행을 하는데 굳이 연습실까지는 필요 없겠구나, 피아노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하고 퉁칠 수가 있잖아요. 시크릿 악보를 그 피아노로 쳐야만 시간 슝슝이 가능하다는 설정 하에 유준 아빠가 피아노를 빼와서 따로 보관해 놓는 장면이 그래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런 장면 없이 에필로그를 보게 되니까 2020년 네 엄마 아빠는 갑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1999년에 있는 네 여자친구는 공공연하게 미친 여자 소리 듣겠네?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결말을 좀 잘못 해석한 건지 결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무지함을 탓해 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원작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본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해 라고 하는 건 좀 투머치 아닌가 싶습니다. 원작 보면서도 고삐리들이 뭘 안다고 했었는데 20대 초반인데 뭐 사랑해 하는 게 이게 조금은 투머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신예은 배우가 맡은 역할, 이 원작에 비해서 그 비중과 분량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신예은 배우 팬들이라면은 아마 보시는데 만족을 하실 겁니다.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성격도 되게 쿨해요. 둘이 이제 연습실에서 오해를 해서 인희가 유준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라고 오해를 해서 키스를 했다가 정아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유준이 정아야 하면서 뛰어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내가 좀 잘못 알았나 보다. 그렇다고 우리 대화 안 하고 뭐 그럴 건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되게 쿨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인희만의 매력이 확실히 느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기능적인 역할에 머무른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고 전반적으로 한국판은 슴슴합니다. 원작에 비하면은 애절함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슴슴해지게 된 것 같아요. 피아노 배틀 장면도 그렇고 반전을 보여주고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담아낸 톤도 그렇고 절박함, 애절함, 뛰고 구르고 이런 게 좀 덜합니다.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유준이가 시크릿을 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원작 주걸류는 이미 여기저기 굴러가지고 마지막 건반을 치려고 할 때 핏방울이 먼저 떨어지고요. 여기서는 구르긴 하지만 피가 안 나오죠.
깨끗해요. 이처럼 좀 절박한 요소를 줄였습니다. 원작 팬들에게는 이 부분이 심한 호불호 영역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있어서는 이 애절함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빼버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판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처음 보신 관객 입장에서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이분들도 저 원지나 정체 딱 봐도 수상하구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귀신일 줄 알았지 과거에서 온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다. 너무 큰 반전이었다. 임팩트가 상당했다. 라는 의견들을 다수 제가 접해가지고 과연 그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슴슴하게 다가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원작팬 한정, 다소 한국판이 슴슴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까지는 아닌데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작에 비해서 기억에 남는 피아노 곡이 좀 덜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매일 그대와 좋던데요? 원작 팬들은 매일 그대와 왜 갑자기 K-팝을 넣느냐 하시면서 또 아쉬움을 토로하시던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한국 버전에 맞게 그 노래가 또 너무 아름답고 그 노래가 감싸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 너무 풋풋하고 달달해서 좋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 원작에 비해 기억에 남는 피아노 곡이 없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매일 그대와라는 킥이 있었으니까 똔똔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라서 아쉬웠던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원작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리메이크에 대한 우려가 기대보다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청설 같은 경우도 원작에 비해서 다소 한국판이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비밀마저 리메이크의 아쉬운 지점을 좀 많이 노출하게 된다면 이거 참 씁쓸하겠는데 싶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국판만의 매력을 담고 있는 리메이크 버전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는 원작과 한국판 중 무엇을 더 추천하냐? 원작이 더 좋죠. 원작이 더 좋은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물을 냈다는 거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일부 아쉬웠던 점들이 있어서 각색을 꽤 잘했는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했지? 라는 식의 의구심들이 남아서 3.0 나쁘지 않은 데를 주게 됐고요. 설 연휴에 개봉했던 히트맨 검은 수녀들보다는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더 좋았습니다. 순서를 매겨본다면 자연스럽게 별점 순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 검은 수녀들, 히트맨 순으로 만족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애절함은 데크레셴도, 섬세함은 크레셴도입니다. 전 이번에 알았어요. 당연히 공식 표기법이 크레센도일 줄 알았는데 크레셴도, 여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절함은 데크레셴도, 섬세함은 크레셴도라고 발음하게 됐고요. 한 줄 평 그대로입니다. 원작에 비해 애절함은 가면 갈수록 좀 줄이고 섬세함은 가면 갈수록 키우는 방향으로 극을 구성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국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송중기, 이희준 배우 주연의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간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왔습니다. 보고 조롱을 해야 하는데 안 보고 보고타 기회의 땅을 마지막 기회의 땅 망할 놈의 부재 진짜 여튼 보고타 그냥 보고타라고 하겠습니다. 보고타를 조롱해 왔잖아요. 어차피 봐도 또 조롱하게 될 것 같으니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고 제대로 한번 조롱해보자 해서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을 다음 에피소드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또 압니까? 그간 조롱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송중기 배우와 이희준 배우 그리고 제작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다음 에피소드에 남기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62번째 에피소드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